네, 안녕하세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심폐소생술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영아를 위한 심폐소생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어려운 발걸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정채화 소방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부 소방재난본부 119 종합상황실 소방장 정채한입니다. 와. 영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생각보다 심폐소생술의 실시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네. 아무래도 보호자분들께서 영아 응급상황 발생 시 많이 흥분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렵고 힘드시겠지만 제일 먼저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셔서 정확한 주소와 아이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구급상황 근무자의 지시를 따라서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막 의식이 없거나 막 네.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네.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나갈 생각만 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경찰서나 뭐 소방서나 아니면은 관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그냥 직접 찾아가시고 119에 신고하시는 거를 못 하시고 네. 거기서 기다리시는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침착하게 먼저 119에 신고를 하셔서 네. 응급처치 지도를 받으셔야 하고요. 정확한 주소를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의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지 구급차가 얼른 아이에게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소방장님 그러면 우리 영아는 어떻게 좀 몸도 네네. 체구도 작고 네네. 이제 이렇게 몸통도 얇은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영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아무래도 네. 체구도 작고 기도도 짧기 때문에 유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 확인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의식 확인은 아이에게 가서 발바닥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자극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 이때 반응이 없으시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른은 그때 어깨뼈 이렇게 네네. 두드렸는데 아이는 발. 네네, 네. 발바닥 있는 데를 가볍게 발바닥을? 자극해서 두들겨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 반응 없으면 119 신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급상황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서 호흡 확인과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그럼 옷 위에다가 해도 돼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인처럼 두꺼운 옷이 방해가 된다면은 벗겨주시면 네. 되고요. 가슴 압박의 위치는 아이의 젖꼭지 연결선에서 네. 바로 아랫부분에다가 두 손가락을 올려두시고 가슴 중앙을 압박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 깊이는 4cm 정도, 속도는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를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럼 손가락은 아무 손가락? 아니, 이렇게 손가락은 보통은 이 연결선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잡으셔서 이 연결선에서 바로 아래니까 하나 네. 손가락을 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구조자가 2인 이상이면은 아이의 가슴을 감싸줘서 두 엄지손가락으로 가슴을 압박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싸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는 양손 엄지 가슴 압박법도 있다는 점이 이건 처음 봐요. 네. 네. 아이가 좀 체구가 작은 경우에는 가슴을 감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이렇게 두 손 감싼 엄지 가슴 압박법을 시행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영아는 성인과 다르게 질시성 심장 존지가 흔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영아의 경우는 인공호흡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귀도 위주를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아이의 이마를 잡고 마찬가지로 성인과 같이 턱뼈 있는 데를 살짝 들어 올리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고개를 완전히 젖히게 되면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영아의 경우는 살짝만 뒤로 젖혀주시고 네. 귀와 바닥이 평행이 될
정도만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와 입이 가깝기 때문에 코와 입을 한 번에 그냥 다 밀착을 하셔서 네. 똑같이 1초 정도 인공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한기가 되지 않도록 보통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깊게 들이마셔서 불어넣는 양이 아니라 평소 들여마시는 호흡의 양으로 1초 불어넣어서 주시면 되고요. 2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인공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알려드렸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구급차 도착 시까지 30대 2 비율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집 안전관리 법률에 의해서 이제 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응급처치 교육이 필수예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또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또 이런 방법들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한 번만 봐서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론도 이론이지만 네. 실습을 해보셔야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도 119 안전체험 행사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네. 가셔서 직접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댁에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습은 꼭 네. 베개로 네.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 이벤트 퀴즈 타임 있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정답 올려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시행 시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1번 분당 60회로 지치면 쉬어가며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네, 2번 분당 80회로 압박하되 50회 압박하고 10초 쉬고 다시 50회 압박하는 것을 반복한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네, 3번. 네, 분당 100에서 120회로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며 시행한다. 네, 4번. 가슴 압박하기 전에 인공호흡을 2회 무조건 시행한다. 입니다. 자, 정답을 빨리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